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현재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 초반에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상당한 악재가 터졌습니다. 과거 상원 의원 시절에 한 모임에 참석해서 행한 연설에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과 불법 체류자 고용주 처벌 등을 주장한 당시 동영상이 CNN에 의해 전격 공개됐고 거의 모든 매체들이 이어서 보도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과 완전히 다르고 또 트럼프 대통령 주장과 비슷해서 상당한 파문이 일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은 네. 바이든 전 부통령 이 당시 동영상 속 연설에서 네. 그냥 언급한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경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에 찍힌 그 때가 2006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이었고요. 그 당시 조 바이든 상원의원이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방문해서 사우스캐롤라이나 로터리 클럽에서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연설을 하던 때였습니다. 네. 그때 이런 이제 굉장히 과격한 내용이었는데요. 자신이 멕시코와 국경 지역에 장벽, 펜스를 건설하는 법안에 찬성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남부 국경 700마일 구간의 장벽 건설을 법안에 찬성했다. Secure Fence Act로 불리는 법안이고, 난 여기에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달리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이지만 장벽 건설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멕시코 마약 때문이다. 네. 이 마약 단속에 대한 멕시코 내 역학 구도가 바뀌어야 된다. 네. 그렇지 않다면 40층 높이의 장벽을 만들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똑같네요, 뭐. 그러니까요. 똑같아요. 네. We can build a fence 40 stories high unless you change the dynamic in Mexico.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민 관련해서 불법 체류자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경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업체들을 강하게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 여러분들 중 일부는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법을 어겨가면서 불법 이민자 고용하는 업체의 고용주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이 멕시코 마약 차단, 또 미국 내 불체자 고용업체 처벌 등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그 밖에 다른 정책들을 다 해봐야 거칠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게 우리가 누가 얘기했는지를 생각하고 주장만 들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요. 저희가 방금 전에 똑같다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2006년의 6년, 네. 일이잖아요.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그렇죠. 건데 네. 이게 지금 현재도 조 바이든 그 출마자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뭐 그 13년 동안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는지, 네. 그게 중요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게 네. 일단은 좀 궁금하죠. 이게 지금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지금 대선 경선 출마 선언했는데 지금은 열심히 전국을 돌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입장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은 사실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어요. 국경장벽 건설에 대해서, 불법 체류자 고용주 처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알려지지 않았고, 다만 이 조 바이든 대선 캠페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민 섹션이 존재하는데요.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휴메인 이미그레이션 시스템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적이죠. 휴메인이라는 거. 인도적인 이미그레이션 시스템. 그러니까 이미그레이션 시스템을 좀 인도적으로 뭐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뭐랄까 언급을 했고, 멕시코 국경 지역 장벽 건설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불법 체류자 고용 문제에 대해서 인도적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 관용적이다 하는 느낌은 드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표현이 정확하지가 않고, 멕시코 국경 지역 장벽 건설도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호하다는 말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이민 정책인지 친이민 정책인지 여부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좀 모호한 입장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민주당 진보파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는 게, 뭐 이 시간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기억이 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당 치고는 굉장히 보수적이다. 그러니까 뚜렷한 소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대선 또 각종 선거에서 이제는 강력한 진보적인 어젠다를 내세워야 된다. 특히 내년 대선에서는 이 진보적 어젠다를 내세워야 트럼프 대통령과 맞설 수 있다고 이제 민주당 진보파들은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답답하고 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캠페인에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최대 장점이 바로 중도적인 면이라는 거죠. 가장 큰 강점이 중도적이기 때문에, 중도적이라는 의미는 진보 보수 양쪽으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극단적인 네, 네. 극우나 극좌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합리적인 보수나 합리적인 진보에 표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양쪽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모호한 태도가 필수적이다. 너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 생각이 이렇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그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지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호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을 보면 뭔가 좀 모호한 느낌이 지금 나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도 이 소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이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최근에 한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멕시코 국경 지역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고 뭐 군인들을 배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발달된 기술을 통해서 테크놀로지적으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자, 이런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경에 실제로 장벽을 건설하는 것의 어떤 대안으로서 테크놀로지를 강조하는 것이 조 바이든 캠페인의 핵심인 것 같고요.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대변인 같은 경우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국경 장벽 건설에 대한 입장이 바뀌지가 않았다. 국경 장벽 건설이 실제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겁주는 정치는 그만해야 된다. 팩트에 기반해서 이민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밸류를 포기하지 않고도 국경 보안 강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지금 대변인이 얘기했는데 이번 두리뭉실하네요. 그러니까 네. 이 말도 사실 정확히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국경 장벽 건설에 대한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는데 무슨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냥 그 설명도 좀 모호하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네. 역시 좀 이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한계가 아닌가. 좀 명확하게 입장을 나타내기 어려운. 지금 현재 압도적으로 지지율 선두로 달리고 있는데 거기에는 진보적인 사람들의 표도 들어가 있고 보수적인 사람들의 표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다. 네. 그러면은 뭐 내년도에 공화당의 이 선거 캠페인 TV 화면이 지금 눈앞에 그려지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그 장면을 그대로 틀어주면서 이 사람은 공화당입니까? 민주당입니까? 아. 뭐 이런 식의 네. 캠페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근데 CNN이 말이에요. 네. 참 어떻게 보면은 반 트럼프고 네. 또 친민주당인데 네. 왜 이러한 동영상을 미리 네. 공개를 했을까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들죠. 그렇다고 CNN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말이에요. 예, 여러 후보가 있으니까 좋아하는 후보가 그 중에 한두 명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봐서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경선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의 보도가 아닌가 그런 지금 분석이 미리. 나오는데요. 네, 그렇죠. 예방 주사도 미리 맞자. 바로 네. 그런 점이죠. 어떠한 이슈도 경선 초반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게 나오게 되면 얼마든지 이제 수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이런 영상이 나왔다고 한다면 굉장히 크게 이게 부각될 수 있고 그것도 일리가 있는 예, 얘기네. 그때 가서는 수습하기 어렵고 특히나 지금은 초반이라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호하다고 그랬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국경장벽 건설이나 불체자 고용 문제에 대해서 아직 자신의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생각을 말할 기회가 없었는데 경선이 다 지나고 공개가 되면 그때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아마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한 게 이 CNN이 공개한 이 동영상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당장에 이건 뭐 해명을 해야 될 텐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 쪽이나 공화당 쪽에서 이 영상을 입수해서 공개했다고 한다면 훨씬 더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CNN이 매를 맞아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보도하지 않았는가. 근데 앞서서 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대변인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쪽에서 해명이 좀 없죠. 명확하지가 네. 않아요. 그래서 네. 아직은 이제 확실한 어떤 생각의 정리가 안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경선 초반전이잖아요 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뭐 CNN이 아까 예방주사라는 표현을 최영원 국회에서 해주셨는데 이 예방주사 차원에서 이제 이걸 터트렸을 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나 조 네.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뭐 네. 큰 영향은 안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네. 이 정책이 주장했던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는 것과 너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사실은 그렇게 그 가볍게 웃고 넘어갈 만한 해프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정치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좀 굉장히 예사롭지 않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힐러리 그러니까 2016년 대선 때였죠. 힐러리 당시 민주당 후보가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그 2013년에 골드만삭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연설을 했습니다. 이 네. 월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그게 3번 연속 있었어요. 67만 5천 달러를 받고 3회에 걸쳐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힐러리 후보가 2013년이니까 2016년 대선보다도 3년 전 아닙니까? 근데 공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월가에 돈 많은 사람들 굉장히 그 파워 있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한 연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대선 되니까 이게 이슈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힐러리 후보는 끝까지 이거 숨기고 말을 하지 않고 좀 어물쩍 넘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평소에 그 대중 연설이나 일반 앞에서 한 얘기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사실 이게 한국과도 관계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네. 이거 이제 어떻게 공개됐냐면 위키리크스가 위클리스가 폭로했죠. 네,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민주당이 위키리크스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숨기고 싶은 것까지 위키리크스가 다 폭로해 버리니까 싫어하는데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한반도 힐러리가 그랬잖아요. 한반도 통일 원하지 않는다. 다만 북한이 남북 관계에 완전히 깨트리지 않을 정도로 사고만 쳐주지 않으면 지금의 북한이 지금 정도의 포지션을 유지해주면 그게 미국 국익에 가장 좋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월가에 돈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서 미국이 원하는 건 그런 거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그 통일한국이 국력이 지나치게 세질 수가 있고 그럼 미국이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미국 국익을 위해서 북한이 지금 정도의 존재로 남아있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로이드 블랭크페인 지금은 물러났지만 이제 골드만삭스 회장이 그 말을 받아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자리에서 중국도 한반도 통일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월가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이 지금 정도 위치에서 머물러 주면서 계속 이렇게 긴장 관계 조성해 주는 게 비즈니스 하는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다. 이제 이런 차원의 얘기인데 굉장히 그 좀 충격적인 얘기였고요. 그 위키리크스가 이 보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6월 2일 장관 퇴임인데 2013년 6월 4일 날 바로 이 골드만삭스에서 월가 회장들 모아놓고 이런 연설을 했는데 이건 그래서 국무부 장관 퇴임하고 이틀 만에 했기 때문에 사실 힐러리가 한 이 발언이 개인적인 발언이라기보다는 미국 정부의 국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정책적인 기조라고 봐야 된다. 이런 그렇죠. 예, 네. 해석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금융개혁에 대해서 월가의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선출직이 그러니까 연방상원의원, 연방하원의원, 뭐 주지사라든가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금융개혁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거 마치 변명하는 겁니다. 월가 회장들 앞에서 선출직이 금융개혁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월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브레인 파워와 금융 파워가 함께 전진하기 위한 것이다. 브레인 파워는 이제 워싱턴 정치권이고 네. 예, 금융 파워는 월가죠. 그래서 네. 워싱턴 정치권과 월가가 힘을 합쳐서 좋은 잘 먹고 잘 살자 예를 든다면 그런 내용이죠. 그러기 위해서 당장 국민들로부터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개혁이라고 목소리 높이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걱정할 거 아니다. 우리는 표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연설을 보면 굉장히 친기업적인 면모가 그렇죠. 드러나고요. 그렇죠. 그 심지어 그 TPP 있지 않습니까? 환태평양 경제동반협정 이 당시에 그 공개적으로는 힐러리 후보가 반대했어요. TPP에 대해서 노동자들 표를 얻기 위해서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이 월가 이 골드만삭스 이 연설에서는 찬성한다는 그런 입장도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힐러리가 일반인들에게 하는 말과 월가 회장들 앞에서 하는 말이 전혀 달랐다. 근데 힐러리가 그 당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투페이스라는 식으로 뭐 얘기를 했는데 결국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저는 이걸 보면서 동영상 파문을 보면서 힐러리가 굉장히 그 연상이 됐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발언을 한 데가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로터리 클럽입니다. 로터리 클럽이면 지역 유지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저도 영상을 봤지만 큰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규모 랠리가 아니라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에 그 지역의 회장님 정도 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고 거기를 그 테이블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역설하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유지들이 좋아할 만한 소리를 해줬구나 하는 딱 그런 느낌. 그렇겠죠. 예,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남부잖아요. 그쪽은 분명히 반이민 정서가 강하고 국경장벽 같은 데도 분명히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돈 많은 사람들, 파워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 해주고 일반 대중 앞에서 연설할 때는 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 해주지 않는가. 이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근데 뭐 정치가가 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이거 이 민주당에서는 이걸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게
힐러리 후보가 사실 이런 그 영상 때문에 굉장히 그때 논란이 있었고 다만 네. 언론들이 보도를 안 했을 뿐이지 대부분의 언론들이 힐러리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당시 뭐 인터넷이나 SNS 통해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이거 알고 있었고요. 근데 조 바이든 정부 때는 이런 모습 보이니까 역시 민주당이 어떤 그런 면모, 이 민주당이 개혁을 주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지만 정말로 개혁을 좋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건지 정말 개혁을 자신들의 소신이고 가치관으로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집권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주류의 모습이 역시 좀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이런 느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면에서는 민주당의 그 진보파들의 어떤 주장 좀 설익은 것 같고 좀 과격해 보이지만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느껴지는데 아무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오늘도 여론조사 보면 굉장한 차이로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민주당 주류 쪽에서 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내세워서 힐러리 후보의 실패, 4년 전 실패를 만회하려고 할런지 그런데 이런 동영상을 보면 너무 비슷해요. 예,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나온다면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연방의회 흑인 의원들은 그랬대죠. 이 조 바이든과 카멜라 해리스를 대통령 네. 부통령 네, 메이트로 그렇죠. 이게 내면은 분명히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뭐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제 두고 보긴 해야 네. 되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렇게 정치는 우리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흘러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